KBS는 이 시간을 통해 제주 지역 가로수 실태와 관련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가로수 문제를 집중 취재한 이경주 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기후변화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면서 나무가 중요하다라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보통 나무하면 숲이나 공원을 떠올리게 되는데 어떻게 가로수를 취재하게 된 건가요? 네, 지난 3월 제주시가 일주도를 확장한다며 재성마을에 벚나무를 베어낸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마을과 함께해온 나무를 동의 없이 베어냈다며 크게 반발했는데요. 나무를 심은 아버지, 그리고 하늘로 떠난 남편을 떠올리며 슬퍼하는 주민들을 보면서 과연 이들에게 나무는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제주시가 그동안 중단했던 공사를 재개했고 나무들은 남은 나무라도 지켜야 한다며 현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도시민들에게 가로수가 가진 의미가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데 생각이 미쳤고요. 네. 다들 나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제주 곳곳에 심어진 가로수들이 처한 현실은 그러지 못한다는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로수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경주 기자가 직접 현장을 취재하면서 살펴본 제주의 가로수들 어떤 상태였습니까? 네, 사실 저도 이번 취재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주변의 가로수들을 좀 자세히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가지치기로 나무 모양이 이상해진 건 물론이고 절반가량 썩어가는 나무들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곳도 있었고 네. 곳곳에서 고사 중인 나무들도 많았습니다. 흔히들 가로수는 도시의 품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가로수를 들여다보면서 제주의 품격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재성마을 사례처럼 제주 지역에서 그 도로 확장 등으로 사라지는 가로수들이 많죠. 네, 재성마을의 경우 도로 확장을 위해 가로수를 베어낸 그런 사례인데요. 네. 당시 주민의 동의나 전문가의 조언 없이 벌채가 이뤄졌습니다. 공사를 위해 가로수를 베어내는 게 너무나 고민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적잖이 놀랐는데요. 이 밖에도 베어내지 않고 나무를 옮겨 심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7년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위해 버스 중앙차로를 만들면서 현재 제주해양경찰청 인근 도로의 구실잡밥 나무를 함덕으로 옮긴 적이 있습니다. 당시 나무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자 나무를 이식한 건데요. 취재진이 옮겨진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현장을 찾아갔더니 네. 관리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듯 주변에는 수풀이 우거졌고 이식 과정에서 가지를 심하게 잘라내 오래된 나무의 웅장한 자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도로 공사를 이유로 순환을 당하는 가로수들을 보면서 행정에서 가로수를 어떻게 여겼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몇 그루 베어내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사라질 위기에 놓인 가로수길도 취재해서 보도를 했잖아요. 네, 제주의 대표 벚꽃길 중에 하나인 정실마을의 가로수의 사례인데요. 네. 이곳은 제주시가 80년대 세운 도시계획도로 계획에 따라 내년에 도로 확장 공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왕복 2차선 도로를 왕복 4차선으로 늘리게 되면 도로 옆 벚나무들은 결국 베어지거나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공사는 각각 0.6, 1.6km로 이렇게 두 구간으로 나눠 진행되는데요. 단일 공사가 2km 이상일 경우 받아야 하는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해간 겁니다. 네, 이 일대는 출퇴근 시간이면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도로를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잠깐의 불편함 때문에 40년 넘게 함께한 나무를 없애면 안 된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재성마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입니다. 차량이 늘어나니까 이제 도로를 늘리고 도로를 늘리기 위해서는 또 가로수를 베어내고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네요. 네, 맞습니다. 네, 더 큰 문제는 이게 도로를 확정하거나 정비한 뒤에도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은 곳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앞서 이야기한 제주시 버스 중앙차로를 살펴봤더니 인도에도 버스 정류장에도 가로수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차선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를 줄이면서 가로수가 사라졌는데 네. 공사가 끝난 후 가로수가 다시 식재되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도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화단이 조성돼 있지만 가로수는 없었고요. 당시 만난 시민분들은 버스를 기다리거나 길을 걸을 때 나무 그늘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겠다는 명분으로 넓어진 도로에는 정작 자동차만 남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반대로 지금 보시는 거리는 제주시 노영동 일대인데요. 가로수가 우거져 있어서 걷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늘도 생기겠군요. 네, 네. 아까 보셨던 버스 중앙차로 주변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요. 이곳을 걸어 다니는 분들도 나무가 있어서 걷기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럼 도로 계획에서 이렇게 가로수가 배제되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네, 취재를 해보니 도시 계획 과정에서 도로의 가로수 식재에 대한 계획까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부서에서 공사 후 가로수 식재까지 끝내면 공원 녹지가로 이관돼 가로수를 관리하게 되는데요. 네. 즉 도시계획 과정에 가로수를 관리하는 부서와 합의 등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로수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나 수종 선택, 관리까지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제 취재 과정에서 만난 가로수 담당 직원들도 도시계획 과정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고려되지 않다 보니 어렵다는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네.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면 가로수 조성 환경이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수 계획부서 따로 있고 네. 관리부서 따로인 거잖아요. 이경주 기자 말씀처럼 그 처음부터 같이 논의를 해서 제대로 식재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걸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제도화한 건 없어요? 네, 아시지만 제주에는 가로수와 관련한 별도의 조례는 없고요. 현재 가로수와 관련된 최상위 규범은 산림청의 가로수 조성 관리 규정 고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별로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경우 가로수 관련 조례는 없고 도시숲 관련 조례 안에 일부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로수 조성부터 관리는 물론이고 잘못된 가지치기나 벌채를 했을 때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지 등의 내용이 부족한 거죠. 이로 인해 담당자들 역시 산림청 고시를 기준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산림청 고시 역시 가로수 조성,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현재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 갈 길이 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다른 지역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수원시에 다녀왔는데요. 수원시의 경우 2016년 전국에서 최초로 가로수팀이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수원시 자체 가로수 조례를 만들고 관련 업무 매뉴얼을 제작한 것은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가로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또 수원시의 모든 가로수의 생육 상태와 개선점 등을 데이터화해서 관리하는 것도 인상적이었는데요. 특히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10년 전부터 가로수 정원사 학교를 운영해 해마다 200여 명의 시민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수강 후에는 가로수 봉사단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처럼 수원시의 가로수 이야기라는 책자를 발행하는 등 시민들에게 꾸준히 가로수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최근에는 주민들이 직접 자신의 마을에 가로수를 심어달라고 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로수 계획부서, 가로수 관리부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가로수 팀이 이렇게 신설된 거잖아요. 네, 제주 입장에서는 참 부럽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가로수에 대해서 취재를 하면서 뭔가 이거는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간단하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로수 수종과 관리의 문제입니다. 최근 혹시 멋나무라고 빨간 열매가 달린 나무 많이 보이실 텐데요. 사계절 경관상 뛰어나다는 이유로 채급 많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말라 죽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수종 선택에 있어서 주변 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결국 심은 뒤 고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또 전문가들은 어떤 수종을 선택하든 식재 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보통 나무는 자연적으로 잘 자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자연에 있을 때 이야기고요. 사람의 필요로 자연이 아닌 도심에 심어진 만큼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데요. 가로수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작업이 지금 제주에서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심입니다. 관심 중요하죠. 저희가 수원시에서 만난 공무원은 민원과 칭찬 모두 가로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라며 이 관심이 자신들을 더 움직이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로수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함께 행정의 인식 개선 그리고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취재하면서 많은 고생도 하셨는데 혹시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취재를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가로수에 대해 너무 무관심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가로수가 잘 돼 있는 곳에 가면 가족과 함께 걷고 싶다. 그리고 이런 길이 있다면 멀리 공원까지 가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주도가 녹색도시를 실현하겠다며 앞으로 5년 동안 나무 600만 그루를 심겠다고 밝혔는데요. 나무를 심는 건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무 수를 늘리는 양적 확장뿐 아니라 내실도 갖춰야 하겠죠. 시청자 여러분도 다니시다가 한 번쯤은 주변의 가로수를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민들의 관심이 여론이 되고 그 여론이 바로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에게 많은 이로움을 주고 함께 살아가는 이 가로수를 어떤 하나의 시설물이 아니라 우리가 가꾸고 소중히 다뤄야 할 소중한 자연이다, 자연으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경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